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희 아직 지금 8강째인데 벌써 끝났다고요? 실제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흐름대로 저와 함께 쭉 가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인 아마 이제 메인 역사의 무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사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저희 1강 때 뭐 잠깐 뭐 그 앞에 나오는 뭐 상, 주 요 정도 살짝 배웠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춘추전국의 시대로 이제 본격적인 중국사 역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진시황의 그러한 삶 내지는 뭐 한무제 그 다음에 뭐 당나라의 당태종 뭐 이런 말 지금 우리가 뭐 수천 년이 지나도 뭐 1000년 이상이 지나도 우리의 이 대한민국 땅에서 회자되는 그들의 삶 너무나 화려하고 멋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역사 선생으로서 역사 교사로서 10년 넘게 이제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는 맞습니다. 가족한테 잘하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세우고 뭐 다 해도요. 개인의 삶을 제가 아마 이제 앞으로 남은 중국사 역사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천하를 호령했던 그들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기도 했고요. 동생을 죽이기도 했고 조카를 죽였으며 그러한 삶으로서 겉으로 보면 화려했지만 너무나 개인의 삶에 봤을 때는 비참한 삶도 많았었던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국 지배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역사를 떠나볼 텐데요. 여러분 그냥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역사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갈 게 있어요. 여기서는 중국은 나름의 이렇게 좀 큰 흐름감도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었던 거 뭐 있었습니까? 하나라 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상 있었습니다. 상 있었고 주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주 시대가 되면서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춘추 전국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진나라 열립니다. 그쵸? 진 열리고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한 열리고요. 한 되면서 기원 전후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기원 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이 통일했었고, 그 다음에 남조와 북조에 각각의 나라가 있었던 위진남북조 역사가 있고요. 자, 이 위진남북조의 역사를 통일했었던 수가 있었습니다. 수는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요. 이 수가 어떻게 되냐면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은 뭐 중국 역사에서 아주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왕조죠. 자, 그러다가 그들이 한 300년 정도 가다가 5대 19기라는 혼란 시대를 겪고요. 그것을 누가 통일했냐면 송이란 나라가 통일합니다. 자, 송이란 나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금나라한테 뭐 쫓겨서 남송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다시 정복 왕조 중에 하나인 원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배우면 중국사가 다 끝납니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름의 법칙이 있거든요. 무슨 법칙이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야 뭐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고대사에서 배웠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보시면 상당히 혼란의 시대입니다. 춘추전국.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원전 8세기에 시작되었었고요. 3세기까지 정말로 중국 역사상 최대의 혼란기였었는데 이 혼란의 역사를 누군가가 통일을 합니다. 진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죠. 근데 이 혼란을 통일한 왕조는 단명해요. 약간 이게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그리고 나선 한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중국에 있는 고유한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한족이라고도 하고요. 그들이 지금 쓰고 있는 문자를 가리켜서 뭐라고도 합니까? 한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이라는 단어는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단어로 대표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나라가 다시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통일을 해요. 근데 통일한 왕조는요, 이 혼란을 통일한 왕조는 뭔가 징크스처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당대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나름의 이 패턴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5대 19에 또 혼란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송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민족이었었던 금한테 쫓겨나가지고 남송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들이 다 어디한테? 이 원한테 통합을 당하고 다시 명청의 시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요 전체적인 틀 이해해 주시면서 저와 이제부터 여행을 떠나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어디입니까? 춘추 전국의 시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 들어갑니다. 자, 춘추 전국은요 기본적으로 BC 8세기경에 시작되었었고요. BC 8세기경부터 한
3세기경까지 이렇게 한 500여 년 가까이 진행되었었던 엄청나게 혼란의 시대를 이 춘추 전국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춘추 전국의 시대 이 정치 파트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트입니다. 자, 정치 파트 먼저 한번 가보자면, 자, 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춘추 전국의 시대는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춘추 시대가 있었고요, 전국 시대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아마 대부분의 문제, 여러분이 푸시는 문제에서는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로 내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만 한번 말씀해 드리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춘추 시대에는요, 이 오패라는 5개의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대에는 7개의 국가, 칠웅이라는 오패 칠웅이라는 국가들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오패 국가들만 하더라도요, 이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주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겁니까? 아니면 힘은 없지만 나름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뭐 하기 원했습니까? 주 왕실을요, 존중했습니다. 주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힘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주 왕실을 받들기 위해서야 라는 논리를 내세웠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 주 왕실을 존중했던 시대는요, 사라지고요, 이제는 완전히 야, 다 필요 없어. 심이 짱 아니야? 심 있는 놈이 끝인 거야. 라는 시대.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약육. 강식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약간의 의미 변화도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당시 나타났었던 현상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이제 행정적인 조직으로 등장했었던 게 있습니다. 현재 군현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군현제의 등장은 제가 학교에서 진나라 때라고 배웠었는데요? 아닙니다. 진나라 때는요,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것이고요. 군현제의 등장은 확실히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자신의 나라들로 이렇게 군현제라는 건 뭐죠? 나름의 지금의 행정 단위를 갖춘 것이겠죠? 제가 여러분 어디 삽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 이렇게 뭔가 큰 단위로 오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제가 차산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행정적인 단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이렇게 우리가 흔히 군현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같이 추구했었던 건 뭘까요? 나름의 혼란의 시대, 약육강식의 논리다 보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라를 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강하게 하는 이 부국강병의 논리가 가장 적용됐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제자백가의 출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하나같이 무슨 것들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었냐면 철제 무기. 이가 이제 도입되면서 싸움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의 경제 파트 한번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입니다. 자, 경제 파트를 한번 보려면 잘 나오는 것 중에 용어 중에 하나가 우경이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경이 뭐죠? 소로서 경작을 하게 되는,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참 힘이 좋은 편이죠. 제가 저희 학교 씨름 챔피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랑 붙어서 아직까지 진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군대 있을 때도 키는 이렇게 좀 작달만 하지만 뭐 씨름 대표로 아직까지도 학생들하고 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도 사실은 제 등치가 큰 편 아니지만 씨름이나 뭐 이런 순발력이나 이런 게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군대에서도 좀 했었고 아직까지도 그 좀 이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져봤자요, 저 같은 사람 10명이요 소 1명의 농사를 못 당해냅니다. 아무리 저도 삽질도 좀 했거든요. 군대 있을 때 삽질 아무리 해봤자 소 딱 놓고요 으랴 해버리면요 이 소가 끌고 가는 힘 사람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이 우경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되었었구나, 농사가 많이 되었었구나 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렇게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행위가 나타나게 되겠었죠. 그래서 등장했다. 상행위가 나타나려면 화폐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등장했던 게 청동 화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청동화폐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청동화폐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청동화폐가 포전, 도전 같은 청동화폐가 있었습니다. 포전, 도전 같은. 제가 조금 이따가 요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포전 같은 경우는 좀 농기구 모양이 많았었고요. 농기구 모양이고요. 이 도전이라는 건 칼도자죠. 그래서 칼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도전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게 됐을까요?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행위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화폐들이 등장할 수 있었겠다.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 어디 배우고 있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배우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에 대한 정치 경제 배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로 올 텐데요. 자, 사회문화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전국시대의 사회문화는요, 사실은 이걸로 끝납니다. 여기 지금 저희 아까 뭐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부국강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춘추전국시대의 이 혼란의 시대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힘 키우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힘으로써 이 혼란의 시대를 통일하게 하는 게 최대 문제겠죠. 그러니까 누가 부국강병할 수 있겠니? 그 방법론들 한번 대줄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겠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자 백가사상이라고 합니다. 제자 백가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제자 백가사상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유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법가가 있었고요. 법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도가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엔 묵가 같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 있는 성격들은 여기가 시험 문제 받칩니다. 여러분 꼭 좀 파트들 기억하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자백가는요 상당히 문제에 빈출되니까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유가, 법가, 도가, 묵가의 그런 각각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요 뭘 주장하는 것이죠? 뭔가 우리 사회는 인위적인 질서가 필요해. 인위적인 질서가 필요하거든? 그럼 이 인위적인 질서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예니? 그리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 인. 그 다음에 쇼해야 되는 거, 쇼. 등등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들을 주장했었던 학자들은 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요. 공자, 맹자, 순자 등등이 등장했겠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법자. 특히 이분들 간단히만 얘기해 주자면, 공자는 사실은 이 육아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특히 이제 예와 인을 강조하게 되면서 등장했었던 인물이고요. 이 맹자 하면 모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이제 성선설이고요. 순자는 그에 비해서 좀 다르죠. 아니야, 모든 인간은 악한 면이 많아라고 하고 있는 성악설입니다. 실제로는 이 순자는요, 이 육아에 포함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순자의 성악설이 어디에 발전에 영향을 주냐면 여기에 있는 이 법가 사상에도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 이 법가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데 한번 필요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잘한다가 아니라 야, 똑바로 안 하니? 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그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엄격한 법치가 필요했던 게 바로 요 시대라는 거. 엄격한 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엄격한 법치. 그래서 요때 등장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신상필벌 이란 게 등장하게 되죠. 신상필벌이란 게 뭐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벌을 준다. 이런 게 신상필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한비자라든가요. 한비자라든가 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상황 이런 사람들이 상황까지 씁시다.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자, 도가는요 그거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아니야, 야, 인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이 인위적인 질서 이런 것들 가장 큰 문제야. 그냥 모든 것은 내비두면 그거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 오히려 그게 진정한 힘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뭡니까? 무위 자연을 주장하게 됩니다. 무위자연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 무위자연을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도자와 노자와 장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가 사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 노장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노장 사상 이런 말로도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묵가는 조금 더 성격을 달리합니다. 아니야. 모든 인간은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 차별
차별 없이 사랑해 준다라면 누구를 빼앗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을 것이 오히려 그게 정말로 모든 인간은 더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자, 차별 없이 사랑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노동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절약,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자, 요것을 주장했었던 학자는요, 묵자가 있습니다. 묵자가 있습니다. 자, 요 제자백과 사상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받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렇게 개인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백과 사상이나 이 당시 사회, 지금 춘추전국 시대를 배우고 계신데요.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내려왔었던 가문 중심의 사회가 있을 것이고요. 뭔가 자신이 이제 태어났었던 그 사회적 위치, 이런 걸 이제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사회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백과 사상, 더 나아가서 춘추전국 시대 전체에서는요, 가문과 능력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맞습니다.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능력을 중요하게 여겨서 등장했었던 게 뭐예요? 맞아요. 바로 제자백과 사상입니다. 요렇게 등장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법가 사상을 채용해서 아주 강력한 법적 통치로 이 혼란에 빠졌었던 중국을 통일시켰던 사람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라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 바로 진시 황제가 될 텐데요. 진나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갈 나라는 바로 진나라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는요, BC 221년 이 혼란에 빠졌던 중국의 전국시대를 완벽하게 통일을 합니다. 자, 그가 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제 배경은요, 이 통일의 배경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배경입니다. 통일 배경은요, 일단은 무슨 사상을 이제 수용했습니까? 맞습니다. 법가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면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학생들을 다루면서 하는데요. 전 사실 제가 교직 초기에는요, 완전히 저는 진시황제였어요. 막 떨어져 있으면요, 다 죽음입니다. 야, 쓰레기가 떨어졌어!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왜 그렇게, 소리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스라고 하면 되는데, 또 저희 학교들은 착해서 보면 주웠을 텐데, 저는 그래야지 전 진짜 좋은 선생인 줄 알았어요. 교실이 저희 반 정말 깔끔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마음을 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고 참 너네는 참 이제 사랑받는 학생들이고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들은 저를 그냥 무서워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공부라든가 혹은 그 이후 진로에서 아주 뭔가 더 힘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이 육아에 가까운 뭔가 예의와 도덕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과거보다는 좀 이렇게 풀어지는 한나라 때 이제 정신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당장은 이게 사실 효율성은 최고입니다. 주수라고! 라고 해버리면 간단해요. 근데 떨어졌다. 야, 교실 깔끔하게 쓰기 좋잖니. 이거 줍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려면 나름 시간도 걸리고 또 하면 사실 말을 초반에 잘 안 듣기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좋은 건데 어쨌든 이 법가를 수용하면서 이 단기간에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또 특히 하나 이 진나라의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가장 그 북쪽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걸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춘추전국 시대죠.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 중에서도 이 진나라는 뭐 5패 7홍에서 이제 등장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세냥 지역에서 수도를 하면서 이제 등장했었던 게 바로 진나라거든요. 특히 진나라는요, 여기 이 유목민족들에게 특히 흉노와 이런 것들에게 기마전술이라든가 혹은 철제무기 이런 것들을 보급받게 되면서 상당히 힘을 얻으면서 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상에서 수도로서 법가 사상을 수용하게 되면서 등장했었고요. 이들은 흉노로부터 어떤 기마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철제 무기, 철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상당히 단기간에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배경으로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상당히 강력한 대제국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을
전국을요 통일했습니다. 자, 이 전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무언가 그리고 그는요 진나라에 있는 그는 황제라는 단어가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황제를 시작일 열었다. 그래서 시황제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냥 합친 말로 아마 학생들은 어떻게도 표현하면 그냥 진시황제 이렇게도 쓰는데요. 그는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를 진시황제라고 부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주 강력한 무슨 집권을? 맞습니다. 중앙집권 정책을.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가져가는 게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국 통일은 지우고요. 어차피 이제 통일해서 시황제가 됐으니까요. 여기 밑에부터 한번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중앙집권을 위해서는 이 당시 등장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군현제를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엇을 실시한다? 군현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군현제의 등장은 춘추전국 시대. 이걸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었던 건 진나라 때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들이 군현제를 실시하다 보면 이들을 뭐 물자도 많이 중앙으로 날라야 될 것이고요. 막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여러 도로망 같은 것도 정비합니다. 전국의 도로망도 정비를 하고요. 자, 그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진시황제가 오면 그냥 남북통일도 바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통일의 왕자예요. 그냥 말만 하면 하나로 다 통일시켜버려요. 뭐 다 통일시킵니다. 문자도 통일하고요. 도량형도 통일하고요. 문자, 도량형, 그 다음에 화폐. 반량전이라는 이제 화폐가 등장할 텐데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화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뭐 해버린다? 통일해버린다라는 거. 그냥 통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좀 나타나는 문자나 도량형이나 화폐 이런 것만 통일했을까요? 아니요. 그는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거부하는, 특히 이 법과 사상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에게 거부하는 사상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가혹할 정도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상 역시 자신의 생각대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말 그대로 진짜로 통일의 아버지죠. 그래서 자신의 이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유학자들이 많았겠죠. 유가를 섬기게 되는 그 유학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쓴 책은요 전부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학자들은요 그냥 그 산채로 묻어버리는 모습들로 보여줬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도 하죠? 서객류, 분서, 객류, 분서. 책을 불태우고 있고요. 유학자들을 묻어버리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것만 있었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완벽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 세력을 뽐낼 뭔가 이 아주 럭셔리한 건축물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바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자, 어떤 것들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뭐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물론 지금에서 보이는 그 만리장성은요 그 이후 뭐 명청 때 많이 보수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리장성, 만리장성을 쌓는 모습도 있었고요. 만리장성도 쌓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것만 있었나요? 특히 뭔가 아주 좋은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뭐 언론이나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와, 여기 완전 아방궁이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많은 방의 궁궐을 꿈꿨다고 하죠. 그래서 아방궁도 지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진시황제가 사실은 이게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진시황제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도대체 진시황릉이 어디야?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다 70년대 가면서 중국의 농부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됐던 게 바로 뭐냐면 시황릉입니다. 시황릉입니다. 여기 특히 시황릉에 하면 뭐 병마, 용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얼굴 모양이 전부 다 다른 말과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이 이제 이 인형처럼 이렇게 이제 흙 인형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높이가요 옆에서 보면 큰 산 같대요. 70m래요. 70m.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산인 거야. 산인 거야.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거기서 병마 용갱이 발견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발굴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한 모습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일하는 이렇게 많이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전부 다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예전에는 저 건축물 보면 와, 저거 참 좋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뭐냐면 무슨 건축물을 보면 야, 저거 참 만들기 힘들었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군인들은 전부 다 누가 해주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볼 땐 와, 참 이런 것도 만들고 참 대단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우리가 농민으로 살았으면 이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이 농민들은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타났었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의 끝이 뭐였습니까?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하거든요. 진승 오광의 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 배우실 때 만적의 난 배우다 보면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들이 저항했었던 그거 있죠. 그게 이제 만적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만적은 이들이 얘기했던 걸 차용했을 뿐인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 얘기했었다? 예, 진승 오광의 난. 제가 아마 이제 중국사를요 쭉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을 많이 들을 거예요. 무슨 난 뭐랑 관련이 있다? 무슨 난 어느 나라의 말기였었다? 요거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 말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진승 오광의 난이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진시황제는요 역사 속에서 물론 이제 진시황제는 그 전에 죽었었고요. 그래서 난 과정 가운데 이 진승 오광의 난으로 해서 진나라는요 만들어진 지 전국을 통일한 지 20년도 되지 않아서 결국엔 멸망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로 하나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이제 한 나라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춘추전국시대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이 춘추전국시대 화폐가 되겠습니다. 요게 말씀드렸죠? 포전, 도전. 칼 모양 닮았죠? 도전. 요거 이제 농기구 닮지 않았습니까? 포전. 요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의 통일입니다. 진은요, 이제 센양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수도를 삼고 만리장성도 쌓았었고, 특히 만리장성을 쌓은 목적은 뭐였었죠? 맞습니다. 흉노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었다라는 거. 그 이후에도 뭐 남월 지역이나 여기를 이제 꾸준히 이제 영토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요게 바로 이제 병마용 무덤입니다. 병마용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자세히 한번 보이시나요? 한 명 한 명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도 다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요 하나도 다 똑같은 게 없대요. 다 다르대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진시황은 진짜 너무 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좀 그럴 정도로 그런 이제 병마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화폐를 통일했을 때 진나라의 화폐 중에 무슨 화폐가 있습니까? 반양전입니다. 반양전, 반량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 반양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반양전, 이거 어디 화폐입니까? 진나라의 화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통일, 전서체라고 그래서 이 하나라의 문자로 이제 통일해 나갔었던 게 바로 진나라 때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 때로 가게 되는데요. 한나라는 제가 요걸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제 장안에 수도를 세웠던 게 한나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월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굴 파견하게 되면 장건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장건은 사실은 이 월지랑의 이 연합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가 여기를 10년 넘게 다녀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통하는 루트를 뚫게 됩니다. 우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단길 맞습니다. 비단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나라 바로 나라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한나라입니다. 자, 한나라는요 기원전 202년 유방이 나라를 세우면서 등장하게 되죠. 자, 한나라의 나라는요, 왕은요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고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고조가 유방이죠. 아마 초한지 읽은 친구들은 사실 이제 요 파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는요 딱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요거 하나 나와요. 한고조 유방은요 뭘 했었냐면 국제를 실시했다. 요게 끝입니다. 군국제. 군국제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 배웠었던 봉건제 있죠. 지방 제후들한테는 이 땅을 띄워줍니다. 봉건제 형태로 땅을 띄워주고 자신의 직할지는 자신이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봉건제 플러스 맞습니다. 군현제입니다. 자신이 직할지는 자신이 직접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제후들한테는 땅을 띄워주는 형태로 다스리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만큼 원래 사실은 이 한나라 하면요 한나라의 주도 세력은 누가 되겠습니까? 같은 히읗입니다. 족족족 호족입니다.
이 호족의 힘을 사실은 어느 정도 빌려서 황제가 된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들의 세력은 좀 인정해 준 게 바로 이 한고조 유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뭔가 이름부터가 뭔가 좀 싸움 좀 할 것 같은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한무제입니다. 무제라는 이름에서 뭔가 이 좀 파이터의 이 기운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는요 실제적으로 상당히 싸움에 능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한무제는요 중앙 집권에 중앙집권 강화에 상당히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가 실시했었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야, 너네한테 띄워줬던 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 내 중심으로 돌려버릴 거야. 갖고 와버려.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등장했었던 제도가 뭡니까? 예, 군현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군현제 다시 실시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고조 나오면 군국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무제 오면서 중앙집권 강화하는 차원에서 군현제를 다시 실시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장했었던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뭡니까? 유교를 국교화로 해버립니다.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국교화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심으로써 더 키우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무제는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영역을요. 상당히 확대시킵니다. 사실 제가 제대로 말씀 안 드렸지만 이 한고조 때만 하더라도요. 흉노가 쳐들어오면요. 어떻게 했냐면 제대로 막아낼 힘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유 제발 저희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돈 드릴게요. 아니면 저희 공주 그쪽 집에 결혼시킬 테니까 저희 이제 친척이니까 때리지 마세요. 이 정도의 모습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한무제 때 오면 말씀드렸잖아요. 좀 싸움 좀 했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역을 확대시키는데요. 북으로는요. 흉노를 정벌합니다. 야, 이제 나 그 전에 한 나라 아니야? 축구 접냐?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흉노를 흉노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파견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장건이었습니다. 장건을 파견했었는데, 장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다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원래 흉노한테 당해가지고 서쪽으로 밀렸었던 데가 월지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월지국한테 가갖고 야, 월지국도 원한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연합해갖고 이 흉노 때려주자고 하자. 그래서 장건을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장건이 사실 파견됐는데 가다가 흉노한테 잡혀가지고 10년이나 사실은 거기서 살아요. 흉노에서.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요. 그런데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명령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년이 지나서요. 도망칩니다. 다시. 그래서 월지로 가요. 그래서 드디어 왔어. 자, 당신 원한 있지 않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노. 이게요. 나 월지인데요. 여기 살기 너무 좋아. 오히려 흉노가 우리 여기 와갖고 더 살기 좋아. 당신 빨리 꺼져.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건이요.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는데 흉노한테 또 잡혀요. 그러다가 다시 도망쳐요. 진짜 집념의 사나이죠. 그래가지고 들어갑니다. 원래는 출발할 때는 100명이 넘었었던 자신의 이 수행원이요. 이제는 들어갈 때는 2명밖에 못 들어갔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상당히 어려움 끝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했겠다. 그때 이제 왕이 한무제니까 저기요, 10년 넘게 제가 명령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 월지랑 어떻게 됐어? 저 월지는 안 싸운다는데요? 뭐 했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합니다. 저기요, 제가 월지랑의 이 연합은 실패했지만 더 희한한 걸 나타냈습니다. 여기 갔더니요. 저희는 사실 여기가 별 나라가 없는 줄 알았던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했었던 길이 있죠. 우린 그 길을 뭐라고 합니까? 단길, 닷길? 맞습니다. 비단길이 개척됩니다. 서쪽으로는 비단길이 개척됐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는 당시에 이제 어디를 정벌하게 되냐면 베트남을 정벌하고요. 베트남을 정벌하고 거기에 9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 우리 이 동쪽이 바로 고조선이었었거든요. 고조선도 멸망시키죠. 그러고 나서 여기 몇 개의 군을 설치합니까?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사군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한무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렇게 넓혀봤자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전쟁을 많이 벌였으니까. 국가 재정이. 보나마나 부족했겠죠. 국가재정은 사실 지금 뭐 더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문제 포인트 들어갑니다.
당시 이 정부에서는요, 통제 경제를 하기 원했습니다. 통제 경제를 원했습니다. 자, 이 통제 경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문제 포인트.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통제 경제 첫 번째, 국가가 뭔가 이제는 모든 이 산업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경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소금과 철을요, 국가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제도,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시행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소금, 철의 전매 제도, 뭐 염철 전매제라고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균수법을 시행했습니다. 균수법. 이 균수법은요, 지역적, 이게 물가 조절인데요. 이 균수법도 마찬가지고, 여기 조금 이따 나오는 평균법도 있어요. 평균법도 이게 둘 다 물가 조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예. 이게 둘 다 물가 조절이에요. 이 물가 조절인데, 중요한 건 이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균수법은 지역적 평등이에요. A라는 지역에서 물건이 모자르게 되면 물건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남는 지역에서 가져가고 A라는 지역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한 이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제 물가를 조절하는 걸 균수법이라고 하고요. 이 평균법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 내지는 계절, 시간에 따라서 수요나 공급이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넉넉하게 생산될 때는 뭐 하냐면 그것을 국가에서 사들여놔요. 그리고 부족한 시기에 방출함으로써 물가를 조절했었던 그런 기능들을 했었던 게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화폐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 화폐를 무슨 화폐라고 하냐면 오수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나라 때는 무슨 화폐가 있었죠? 옆에서 잠깐 보시면 여기 무슨 화폐였죠? 맞습니다. 반, 양, 전이었었죠. 요건 중요합니다. 연도 구분, 국가별 시기 구분하는 걸로. 화폐 통일했을 때 이 진나라는 반량전, 한나라는 오수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한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위 전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무제 사후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외척 왕망이 세운 신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특히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는데, 왕망은요, 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뭐가 있냐면 토지 국유화, 토지를 국가의 것으로 하면서 아주 힘 있는 이때 호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장악해 나갔었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다. 토지 국유화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비 매매, 노비를 물건처럼 팔고 사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노비 매매를 금지시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왕망의 이러한 개혁했던 모습은요, 오래 가지 못하고요. 다시 후한이 등장합니다. 후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나라는요, 따지자면 전한, 후한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후한에서는 광무제가 다시 후한을 세우는데요, 별로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시험 문제는. 물론 이제 뭐 비단길도 회복하고 뭐 등등 있었었는데, 요때 이제 후한이 되면서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로 딱 가는 시대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서 하나 이제 봐둬야 될 거는 태평도, 오두미도. 이 당시 이제 농민의 반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도교랑 관련이 있는 도교의 하나의 분파인 태평도도 있고요. 태평도, 오두미도. 도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 태평도에서 등장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황건적의 난이에요. 황건적의 난.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삼국지 읽으신 분들, 이제 뭐 조조, 유비 이렇게 나오고 할 때 뭐 있습니까? 황건적이 어쩌고, 황건적이 어쩌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로. 그래서 지금 기원전, 이 한나라는 기원전 202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AD 3세기경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양반은 누구밖에 없다? 여기 있는 한무제 포인트 꼭 잡아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정벌의 내용들, 그 다음에 어려워지면서 이 국가의 재정으로서 통제 경제하는 그런 내용들, 여기 포인트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나라의 사회 경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의 사회나 경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나라의 사회 경제 하면 일단은 가장 이 시대를 주름 잡았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린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족족족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한, 히읗이죠. 히읗이죠. 호족, 히읗이죠.
이들 괴롭혔던 거 누굽니까? 흉노? 히읗이죠. 다 히읗이야. 히읗, 히읗, 히읗. 아하, 한은 히읗. 자, 호족이 당시에 주도 세력이었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호족이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이제 특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정치적인 특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특권으로는 그들이요, 지방에서 관리를 추천하게 되면서 그들이 계속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향거리선제라고 합니다. 향거리선제라는 거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이 호족이 갖고 있었던 경제는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자신들이 그냥 다 갖고 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대토지를 소유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러한 대토지 소유의 문제를 알아가지고 당시에 어떠한 제도도 슬쩍 등장하게 되냐면 한전제도 등장하게 돼요. 너네 땅 너무 많이 갖지 말고 제한을 둔 땅을 갖는 게 어때? 라는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지는 못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한대의 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보면 끝납니다. 네, 제가 좀 더 이 판서를 계획 있게 써야 되는데 좀 많은 내용을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한대에는요, 요게 있습니다. 일단 한대의 문화로는 우리가 하나 봐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유학 중에서는 무슨 유학이 다시 등장하게 되냐면 고학, 훈고학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훈고학. 왜 훈고학이 등장했을까요? 훈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경전에 대한 자구 해석, 거기에 주석 달고 이 뜻이 뭐였지? 이런 겁니다. 생각하냐면 이 한대의 훈고학이 유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여기 파트에 나오는 뭡니까? 맞습니다. 분서객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자라면, 이 당시에 죽어갔던 유학자, 불태워지는 책의 주인공이었었다면 가장 아파하는 게 뭘까요? 내가 평생 공부하고 앓은 깨달음, 바로 그것을 불태워지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 아마 내 책이 타는 게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요, 땅에 파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찢어가지고 막 벽지로 발라놓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 얼마 못 갔다며요, 진나라.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땅을 팠더니 1권, 2권, 3권, 5권, 6권, 7권 있습니다. 중간에 빈 거.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라는 그런 고민들. 이제 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는데요. 발견이 됩니다. 누군가 썼던 글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거는 복원이 됐는데 1장, 2장, 3장은 발견되는데 그 다음에 4장이 없고 5, 6, 7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였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훈고학이 등장했었다라는 거. 훈고학이 등장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한때 문화 중에 나오는 게 뭐가 전래되냐면요,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었었던 게 바로 요때입니다. 한때 불교가 전래되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한때 만들어졌었던 발명청 중에 이제 제지술이 있습니다. 제지술이 뭐죠? 종이. 종이가 만들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거. 종이가 만들어졌던 게 바로 이 한때라라는 거, 꼭, 특히 이제 제가 이거 다다음 강 정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이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배경이요. 이제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지게 되면서 이제 전투에서 이제 이 당시 서양이 종이 만드는 것을 얻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나라에서 또 하나가 나온다라고 하면 역사책이 나올 겁니다. 역사책. 이쪽에 있었던 전한의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누가 있었냐면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책일 겁니다. 무슨 책이 있었냐면 사마천이 썼던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마천이 있었고요. 사마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한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어떤 책이 있었냐면 한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서. 방고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방고라는 사람이 썼는데 중요한 건 이 사기든 한서든 둘 다 무슨 채 양식을 썼었다? 전체 기전체 양식을 썼다라는 거. 황제 역사, 제후들의 역사, 표나 연표 이런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했었던 바로 이 기전체적 양식으로 썼게 되면서 이게 특히 동아시아 역사 소설 방식의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러한 문화였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도 이 기전체 양식으로 썼던 게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 이런 거랑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올게요. 자, 한무제입니다. 호조. 자, 그는요. 특히 또 하나. 이들은 수도가
어디였었다? 장안성이었었다라는 거까지 포인트. 이렇게. 진나라는 뭐였었죠? 세냥.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중국사의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뭘로 나오냐면 요 왕조 어떤 나라니? 요 왕조 때 있었던 정책 뭘까?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주류예요. 그러면 그 왕조를 내게 해줄 때 주도 세력들 요거 문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수도. 요것도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까지 해서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역 확대되면서 국가재정 어려워지면서 통제경책 들어갔다라는 거. 여기 파트 사회경제에 대해서 이 샹궈리선제 지방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갖고 관리로 등용했었던 그런 제도였었다라는 거까지 같이 봐주시면서 특히 문화 파트 전체적인 또 훈구학, 불교 전례, 그 다음에 역사책 관련돼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살펴주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지도 나오면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까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인 근거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 뭐 대월지랑해서요, 이 길 요렇게 봐도 되겠지만 시대적인 개념으로는 사실은 이 중국 역사가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면 좋아요. 일단 흉노 있잖아요. 흉노를 괴롭혔었던 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정도 다예요. 그 이후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가장 확실한 거 있잖아요. 고조선 있잖아요. 고조선 누구한테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한나라한테 멸망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들까지 요거는 한나라구나. 그렇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2013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다음은 여기 핵심 나라 나왔네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진나라에 관련돼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구품중정제로 인재를 등용하였었다.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요. 구품중정제는 다음 강에 배우는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런 이제 인재 등용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입니다. 점을 친 결과를 갑골에 기억하였었다. 이건 나라 상나라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겠고요. 3번입니다. 시황제의 명으로 만리장성을 경솔했다. 선생님, 진 시황제? 여기 그럼 만리장성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쉬워요? 맞아요. 수능 문제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특히 수능 문제 내지는 평가원 문제 정도를 선생님들이 많이 변형시켜서 내신 문제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아마 풀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철제농기구와 우경을 보급하기 시작하였었다. 이거 언제죠? 맞습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되겠고요. 전국시대가 되었고 5번입니다. 혈연적 관계를 중심으로 제후에게 토지를 분급하였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주나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저희가 1강 때 수업을 했던 겁니다. 거기 수업에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최근에 봤었던 수능 문제네요. 작년 11월 문제가 될 테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의 대회를 통해 알 수 있는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그대는 서역으로 가서 꼭 월지를 찾아 동맹을 맺고 와야 하오 라고 이제 한 문제겠죠. 얘기했더니 신장건, 이거 모를까봐 여기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있어. 친절하신 분이야. 신장건은 폐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따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나라죠? 한나라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부병제가 실시되었었다. 부병제는요, 일단은 균전제랑 같이 관련이 있어서 가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뭐 북이라든가 수, 당 정도에서 나왔었던 제도입니다. 저희가 아마 다다음 강 정도 가면 나올 테니까요. 그때 기억해 두시고요. 2번입니다. 진승오광의 난!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진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3번. 국가가 소금과 철을 전매했어요. 한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답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철제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었다. 철제농기구 사용 어딥니까? 춘전이죠. 춘추전국시대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양한 사상을 주장하는 제자백가가 출현하였었다. 이것도 역시 어느 시대일까요? 맞습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찾아가는데 어렵지 않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왕조는요, 그 왕조에 대한 개념만 딱 잡고 계시면 사실은 이게 세계사가 범위는 좀 많아요. 다른 과목보다. 그렇지만 점수를 딱 찾아내기 위해서는 참 쉬운 과목이 세계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과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사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의 드셨으면 요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반드시 뭐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까? 교과서 해당 부분,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교과서 부분 한번 천천히 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쁜 마음으로 다음 강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은 위진남북조랑 그다음에 수, 당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